자, 이번에는 파일 입출력이랑 관련된 새로운 내용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익혀두기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학습을 해도 무방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CSV라는 거는 콤마 separate value, 그래서 어떤 값들이 콤마로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을 다룰 때 사용하는 녀석이고요. 다음과 같이 오픈이라는 명령을 위해서 파일을 하나 엽니다. 그리고 CSV에 writer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파라미터로 이 오픈한 파일을 넘겨줍니다. 자, 이때 뒤에다가 딜리미터라는 그 파라미터를 넣어줄 수가 있는데요. 구분자라는 뜻이고요. 구분자로서 나는 콤마를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얘를 생략하더라도 CSV는 기본적으로 구분자로서 콤마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든 라이터 객체 안에는 write row라는 함수가 있어서요. 이렇게 리스트로 값을 지정해주면 그 값이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숫자는 그 파일 오픈했을 때 곧바로 라이팅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문자로 열로 바꾼 다음에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이 CSV의 writer라는 객체를 이용하면 그 리스트 안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값을 하나만 저장을 해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콤마를 통해서 리스트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 저장을 하게 되면 a.csv에는 콤마로 값이 나열된 다음과 같은 그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값들을 한번 읽어 볼 텐데요. 읽으려면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역시 오픈을 하고요. a.csv 이번엔 r로 오픈을 합니다. 자, 뒤에 인코딩이라는 말을 또 넣을 수가 있는데요. UTF-8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그 한글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런 파일을 읽을 때 보통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자, 이번에 읽을 때는 CSV에 reader라는 객체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이 오픈한 파일명을 넘겨줍니다. 파일 객체를 넘겨주고요. 자, 그러면 reader라는 그 객체로부터 한 줄씩 그 읽어드릴 수가 있고요. 프린트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장할 때는 그 숫자로 저장했지만 파일에서 읽어드리면 모든 것 문자 열로 바뀝니다. 그리고 리스트, 여기 CSV가 리스트 단위를 저장을 하고 리스트 단위로 읽어드리기 때문에 읽어드리면 그 결과물은 다시 리스트가 됩니다. 자, 숫자 데이터를 그 편리하게 다룰 수 있는 게 방금 CSV라고 있었는데요. 또 mp.loadtxt라는 녀석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또 한 가지 더 그 편리성을 제공을 합니다. with라는 그 키워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별도로 파일 클로즈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with가 끝나면 저절로 그 파일 클로즈를 해 줍니다. 그래서 with open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파일을 이렇게 오픈을 하겠다라는 거고 as 오픈한 파일을 가리키는 객체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것을 뒤에다가 써줍니다. as file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써주고 그럼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오픈한 객체를 참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writer라는 객체는 csv.writer 이렇게 하면 되죠. 자, 파라미터로 요거를 파일 객체를 넘겨주고요. 딜리미터는 콤마로 했습니다. 자, write row 하면은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은 파일 클로즈를 별도로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읽어드릴 때는 뭐 open a.csv read 하면은 몽땅 다 읽어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읽어드린 라인을 확인해 보면은 1, 2, 3, n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또 정제를 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을 없게 다음같이 하면 편리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import numpy
자, 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pip install numpy를 하면 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numpy를 as np 보통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합니다. 자, np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원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np.loadtx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파라미터 인자로 a.csv 파일명을 주고요. 구분자는 콤마로 하겠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np.float32 뭐 소수점이 있는 숫자로 읽어드리겠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읽어드린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array라는 말이 붙어 있고요. 이거는 np numpy 객체라는 의미고요. 근데 그 안을 살펴보면은 1.0, 2.0, 3.0이 들어있는 list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float 30이다. 이걸 이렇게 지정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float 32로 float 32 타입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출력을 해보면요, 이런 리스트로 출력을 해줍니다. 자, 리스트 객체랑 딕셔너리 객체를 좀 파일로 저장하기가 편리한 녀석이 있는데요. 그 피클이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import pickle이라고 해주고요. 자, 일단은 딕셔너리 객체를 보겠습니다. 데이터라는 딕셔너리 객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1인 경우에는 애플, 2는 바나나, 3은 갑자기 그래프가 나왔네요. 예. 자, 이때 피클에는 덤프라는 함수가 있어서요. 덤프라는 함수에 이제 뭘 덤프할 건데, 덤프는 한꺼번에 뭔가 저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딕셔너리 객체 데이터를 저장하겠다. 어디다가 저장할 건데, 요 파일에다가 저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open이라는 파일을 여는 함수를 써주고요. a.dat 확장자는 제가 임의로 정해줍니다. dat라고 그냥 했고요. 콤마 w. 자, 이때 b를 붙여줘야 되는데요. b 바이너리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노트패드 같은 데서 파일을 열어보면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뭐 타입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바이너리라고 하면은 16진수로 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파일을 열어봤을 때 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b라는 걸 넣어주고요. 자, 피클의 로드라고 해줍니다. 피클의 로드. 자, 이렇게 하면은 쓰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읽어드릴 때는 pickle.load 하고요. open a.dat 그다음에 r 하고 역시 b를 이렇게 써줍니다. 바이너리 모드로 읽겠다. 자, 그리고 읽어드린 것을 출력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그대로 이 딕셔너리 객체가 그대로 읽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리드 데이터는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키 2를 넣어주면은 인덱스 아니죠. 예, 키 2를 넣어주면은 1에 해당하는 애플이 출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리스트인 경우인데요. 자, 요 데이터가 리스트라는 것만 빼고는 왼쪽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WB, RB 다 똑같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리스트를 읽고 리스트를 그대로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신에 이 피클은 바이너리 모드로 읽거나 쓰거나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모든 데이터를 읽고 한꺼번에 모든 데이터를 쓰기만 해야 되는 좀 단점은 있습니다. 자, 방금 피클을 이용해서 리스트랑 딕셔너리 데이터를 쉽게 저장하고 읽어드리는 것을 확인해 봤는데요. 자, 우리가 임의의 데이터를 피클을 이용해서 읽거나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가지 조건이 여기 바이너리로 저장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럼 바이너리로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것에 관련된 게 문자열 인코딩이라는 그 내용인데요. 자, A는 hello라는 문자열을 줬습니다. 자, 타입을 확인을 해보면 str이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때 a.encode라는 그 함수를 호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앞에 b가 붙어 있고요. hello라는 문자열이 됩니다. 자, 이때 앞에 b가 붙어 뭔가 변환이 되었는데요. 변환이 뭘로 됐냐면 바이트 문자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이트 문자열로 바뀌었다는 거고요. 타입을 확인해 보면요. a.encode의 타입을 확인해 보면은 byte, 바이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이트는 이 문자 열에 들어있는 문자 하나하나를 1바이트, 즉 8비트로 기록을 합니다. 바꿔주는 녀석이고요. 다시 문자 하나하나를 1바이트로 표현하는 녀석이 문자열인 경우에 앞에 b를 붙여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반 str 문자열을 바이트 문자열로 바꿔주려면 인코드를 한 다음에 새로운 변수로 참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반대로 그 바이트 문자열을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str 문자열로 바꾸려면 decode라는 명령을 줍니다. decode라는 함수를 주는데 갈로 안에다가 바꾸고 싶은 어떤 인코딩 타입을 넣어주면 되는데 보통은 잘못됐네요. UTF-8을 넣어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러한 문자열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타입을 확인해 보면 str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실습은 하지 않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이유는 피클은 이진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의 리스트나 그 딕셔너리가 아니고 임의의 데이터를 피클을 이용해서 저장할 때는 그 얘네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바이트 문자열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따옴표를 붙이면 UTF 문자열이 되니까요. 걔를 인코드를 해줍니다. 인코드를 해주고요. 그 인코드 해준 거를 open wb 바이트로 그 바이너리 모드로 라이트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파일 라이트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서는 오른쪽에 피클이고요. 왼쪽은 그냥 일반 그 오픈 라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데이터 클로즈. 자, 바이너리 데이터 바이트 문자열을 바이너리 데이터로 바이너리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읽어드릴 때는 역시 b를 붙이고요. 바이너리 파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f에 read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제대로 읽게 되고요. 읽은 값을 확인해 보면은 앞에 b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하다면 이렇게 읽은 것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데 적절한 그 타입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나는 일반적인 문자열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읽은 것을 다시 decode UTF-8을 통해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자, 피클을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피클 같은 경우에는 dump라는 그 함수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wb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load도 rb를 통해서 그대로 해줍니다. 피클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너리로 바꿔주는 거를 내부적으로 알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왼쪽과 같은 작업은 필요 없네요. 자, 여기 슬라이드에서는 그 텍스트 파일이랑 바이너리 파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코드를 보면은 문자열 1이 있고요.
그대로 저장을 했습니다. write로 저장을 했고 또 read를 해서 데이터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type a.txt 하면은 사람도 알 수 있게끔 1이라는 거를 출력을 해 주고요. 자, 이거를 피크를 이용하든 아니면 이렇게 그 바이트 문자열로 바꿔서 저장을 하든 바이너리 파일로 저장을 하고 읽어드렸는데요. 저장을 하고 type D가 아니고요. 여기 a.dat 콘솔에서 a.dat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이상한 글자들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16비트 그 이진 데이터 포맷이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텍스트 파일은 노트패드나 콘솔에서 그 내용을 좀 사람도 확인할 수 있게끔 표시가 되어 있고요. 바이너리 파일인 경우에는 사람은 알 수가 없고 컴퓨터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기록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어펜드 모드로 하면은 어떤 파일에다가 내용을 뒤쪽에다가 추가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바이너리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이너리 파일인 경우에 역시 A라는 글자를 넣어주면 되고요. 어펜드 모드로 오픈하겠다. 네, 바이너리 파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라이팅을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읽어 드리고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그 기존에 1이 들어 있었는데 또 1을 어펜드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11이라는 문자열로 이 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피클을 이용을 하게 되면요. 피클에도 A라는 그 문자를 넣어 줄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 동작하지는 않습니다. 그 피클은 항상 덤프를 할 때 기존 것을 삭제를 하고 새롭게 파일을 만들기 때문에 그 피클을 이용할 때는 어펜드 기능을 활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펜드 기능이 필요하다면 피클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 직접 그 바이너리 모드를 이용하는 오픈, 라이트 이 함수를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바이트 데이터로 바꾸어 줘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좀 있죠. 자,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 오늘 요 강의 자료에서 설명한 부분은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더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